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026년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에도 본 방송을 보시는 모든 가족분들이 건승하셔서 꼭 원하시는 좋은 결과 이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늘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월 28일 공개 방송 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혹여나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되겠고, 2026년 얼리버드 프로모션 이번 주가 마감입니다. 혹여나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고가 마감을 했는데 미국만 좀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고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지만 깔끔하게 끝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 방송 시황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유령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엔비디아 이제 H200에 대한 중국 수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바이트댄스에서 얼마를 구매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바로 즉각 반응해 가지고 최소 뭐 3% 5% 뭐 많으면 막 7-8%씩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좀 적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뭐 산다라고 해도 야, 그거 중국 정부에서 승인을 하겠어? 아, 저거 지금 또 반도체 자립 때문에 제대로 계약 안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승인하면 뭐해, 뭐 중국이 태클 걸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확정되지 않았었던, 예전에는 기대감으로 충분히 가고 이게 현실이 됐을 때 더 가는 흐름이 있었다라 그러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뭔가 이루어져도 의심하고, 그렇죠? 계속 이런, 그래서 제가 여기에 표현한 것이 유령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방식의 흐름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AI 반도체가 지금까지의 시장을 끌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AI 반도체가 아니면 사실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빈자리를 다른 업종이 메운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규모가 크고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쪽이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계속 당분간은 박스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박스의 규모가, 그쵸? 박스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어떤 문제일 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시장은 참고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지수는 허상입니다. 지수는 지수일 뿐이고, 계속 지수를 의식해가지고 내가 매매 전략을 바꾼다라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내가 매매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계속 좀 엇박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수를 예측하는데 너무 힘써들 필요 없이 내 종목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공개방송 시황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과연 2021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그런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결정적인 차이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세력들이 뒤늦게 움직이다 보니까 슈팅이 나온 건데, 지금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뭡니까? 철저하게 저점부터 계속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슈팅의 확률로 따지면 2021년보다는 슈팅이 안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랑 비교해가지고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수가 조금은 네거티브하지만 네거티브한 박스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써드려죠. 뭡니까? 현금은 필수. 우리 암호로 파트에 있죠. 현금은 필수, 매매는 선택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감안하셔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계속 조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1년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마지막 주 산타랠리라는 말이 무색하게 좀 밀려내리고 있죠. 다만 밀려내린다 하더라도 그 폭이 적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선물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수렴하는 형태이지 이게 이탈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전 세계 어떤 글로벌 증시의 트렌드가 이 정도의 고가 마감을 했다라 그러면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이전부터 올라온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봤었던 거는 리밸런싱에 있어서 매도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냥 그 흐름들이 나온 거다. 연초의 흐름에서 한두 번 정도 반등을 줄 것인데, 그때의 흐름을 봐서 일단은 연초의 흐름은 그렇게 긍정적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눌리는 흐름, 맞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계속 좀 수렴하는 박스의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국 시장은 기가 막힌 지수의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큰 힘이 든다 안 든다, 전혀 들지 않는다. 계속 2021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1월에 무조건 슈팅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해에 개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한국 시황에 대해서 그렇게 공들이지 않았는데, 라이브 방송 때 거의 40분 가까이를, 반 이상이죠. 반 이상 가까이를 한국 시황에 계속 이야기를 드린 거다. 그러니 올해는 조금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내 종목 중심으로 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도 코스닥 시황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1000자리 정도를 가기 위한 움직임은 있을 수 있어도 코스피에 비해서, 그쵸? 우리가 코스닥 지수를 어떤 벤치마크로 삼는 경우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홀대받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종목 중심으로 가는 거지 코스닥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 말의 해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